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도 위에서는 정말 작게만 보이는 아주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전 세계 경제가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작은 물길의 봉쇄가 어떻게 전 세계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금부터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위기의 진원지 호르무즈 해협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또 산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 지갑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왜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보시면 이게 단순히 석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20%, 물론 엄청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LNG도 20%, 또 비료는 무려 33%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심지어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헬륨, 이것도 30%나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산업에 숨통을 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맥이 막히자마자 예상대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충격이 온 곳이 바로 에너지 시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였죠.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또 기록적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평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도 더 심각한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사태라는 뜻입니다. 그럼 피해는 어디가 가장 컸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한국,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죠. 왜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석유의 87%, LNG의 86%가 아시아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정 길목 하나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었던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드는 핵심 산업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시작은 카타르에 있는 LNG 시설, 그러니까 가스 공장이 멈춘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 헬륨의 30%가 나오거든요. 이 헬륨이 없으면 반도체를 식힐 수가 없어서 만들지를 못합니다. 결국 가스 공장 하나가 멈춘 게 저 멀리 대만 같은 곳에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고 그게 또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말 나비 효과 같죠? 반도체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화학 공장이나 광산에서 꼭 필요한 유황, 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알루미늄, 토요타, BMW, 현대차 같은 회사들이 다 발을 동동 굴렀죠. 그리고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온갖 산업용 화학 제품까지 사실상 현대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멈춰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가격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식탁,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식량 안보 위기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먹는 농작물을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 돼 비료. 이 비료의 전 세계 수출 물량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바로 이 걸프 지역에서 나옵니다. 요소 비료는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히니까 비료 가격이 한 달 반 만에 50%나 폭등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 세계 농부들이 이제 막 씨를 뿌려야 하는데 당장 쓸 비료가 없거나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에 농사는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 스티브 킹 교수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 비료 공급 문제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세계적인 기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이건 인류 전체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번 위기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티브 킨 교수가 경고한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경기는 나빠져서 내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물가라도 잡혀야 하는데 이건 둘 다 나빠지는 거죠. 이러면 중앙은행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름값, 식료품값처럼 꼭 써야 하는 돈은 계속 오르라고 압박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줄이고 우리 소득은 줄어들게 만드는 거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위기가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당장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 휘발유 값은 벌써 7.5%가 올랐고요. 경유는 무려 24%나 뛰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는 거의 2배가 됐죠. 앞에서 말씀드린 비료 가격은 50%나 폭등했고요. 이게 다 결국 우리가 내는 기름값, 난방비, 그리고 밥상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원래 내리려고 했던 금리를 다시 올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이렇게나 취약했던 게 아닐까요? 효율성만 줬다가 단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스템 위에 우리가 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번 위기는 그 거대한 착각의 대가를 치르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